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학년도 수능 특강 현대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선생님 강조하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시가 파트. 시 파트는 연계율이 정말 높아요. 왜 높으니? 시는 짧죠. 압축적이고 운율적이기 때문에 짧아서 전문이 그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만큼은 반드시 봐야 되는데 특히 시에서는 선생님과 주제랑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정리할 테니까 그거 위주로 반드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주요 문제를 다룰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 몇 번 주요 문제다 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답지 말고 해설지 말고 가셔서 본문 가셔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번에도 동일하게 선생님이 별표 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이 별표는 뭐냐면 작품에 있어서 문학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도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도 반드시 한번 챙겨보아요. 그럼 시작! 첫 번째, 두 분 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김소월, 한용운. 먼저 김소월의 님의 노래 한번부터 볼게요. 자, 김소월은요, 우리의 전통을 이어받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 당연히 이미 그리웠다는 건 이미 있어, 없어? 없죠. 임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 기다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시겠죠. 그리고요, 표현상의 특징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요거. 사문보 율격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 다른 말로 전통적 율격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들아 노래래. 그럼 무슨 심상? 그치.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세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면 사연에서 내용이 확 전환되죠. 그런 전환적인 느낌 파트까지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용운의 수의 비밀. 별표 좀 칠게요. 수의 비밀은 선생님도 참 좋아하는 시예요. 자, 이것도 주제가 비슷하네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다른 말로 그럼 임이 있어 없어? 없죠. 임이 뭐한 상황? 부재한 상황에서 임을 뭐하는 걸까?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표현사의 특징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다는 없는데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한용은 남자지만 그리고 김소월도 솔직히 남자였지만 여기 한용은요 특히 무슨 체? 경어체를 바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두 번째 한용운의 가장 큰 특징이 알레고리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얘들아 비유야 비유. 그런데 이 비유가 그냥 어떤 직구 아니면 어떤 시행에서 부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상에서 비유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임을 기다리는 상황을 자수 놓는 상황, 옷 만든 상황 이렇게 전체 비유되고 있다는 게 알레고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역설. 여기 어떤 구절이 있냐면 마지막 줄 보면 짓고 싶어서 옷을 다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 되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건 선생님이 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선생님이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때 써니가 저승사자를 기다릴 때 숫자를 세요. 100까지 오면 이미 올 거야. 그렇지만 이 써니가요 98, 99 계속 99, 99 이래요. 왜 그럴까? 100이 딱 되면요 정말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면 되게 절망감이 크잖아. 한용운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요 딱 옷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미 와서 짠 주고 싶은데 못 주죠. 그런 절망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일부러 기다리기 위해서 안 짓는다. 이런 역설적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화자가 목소리가 여성적 목소리, 여성 화자라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요? 문제로는 선생님
3번 한번 찝어볼게요.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작품도 다 유명하신 분 나왔네요. 가는 박목월, 나는 윤동주. 네. 자, 첫 번째 박목월, 윤서월 발표 좀 해줄게요. 네, 이 작품 기억나세요? 봄이 왔어요. 그런데요, 외딴 집에서 눈먼 처녀가 저 봄을 잘 못 즐기는 거죠. 즐길 수 없는 거죠.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애틋한 동경,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한 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외딴 산중에 사는 눈먼 처녀의 애틋한 동경, 그리움, 즉 실현될 수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예찬, 욕구 이런 것들이죠. 근데요, 요거는요, 표특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박목월은요, 첫 번째, 몇 음보? 예, 3음보를 바탕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이걸 음보로 보지 않고 글수로 보면, 예, 7호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요 3음보랑 같은 말로 미녀적 율경 나오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막 감정을 펴트리진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각적 이미지. 예, 특히 뭔가 청각적이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가. 꾀꿀 소리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지만 또 하나 뭔가 그림 그리는 어떤 회화적 이미지 이런 것들도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하나 더 쓸게요. 네 번째로는요. 예, 시선의 이동이 있어. 어디서 어디? 자, 멀리서부터 가까이 저 처녀까지 보이거든요.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예, 여기 비슷한 거긴 한데요. 어떤 절제된 느낌. 네, 그런 것든 거. 절제적 표현 똑같긴 하네요. 예. 근데 절제된, 선생님 이런 표현으로 다시 갈게. 형식미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윤동주의 자화상. 얘들아, 이거 우리 1학년 때 배웠지? 몰라 이러면 안 돼. 국어책에 나왔어. 선생님 애들한테 가르친 기억나? 네, 주제는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우물을 매개로 막 마음의 갈등, 자기 좋았다가 자기 막 싫었다가 이런 거, 그리고 막 자기 그리웠다가 갔다 왔다 하는 거. 예,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자기 성찰. 근데 왜 이렇게? 이 당시가 누구 어느 시대? 일제강점기라기 때문에 거기에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부끄러움과 극복하고자 하는 예, 모습이다. 예, 그런 것들 연결했던 시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현대지삼. 또 유명한 사람 또 나왔어요. 백석. 초장에 엄청 선생님 별표 치고 있네요. 네, 백석. 네, 여러분 백석이든 이용학이든 1930년을 대표하는 시인인데 예, 둘은 좀 기억하세요. 특히 백석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제강점기에 이거 좀 써놓을게요, 선생님이. 예, 자기가 일제강점기 전에는 뭔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어.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모습? 네, 해체되는 모습에 많이 주목을 하는 시인이 백석. 그럼 잠깐만 선생님 여기다 더 쓸까? 이용학. 왜냐면 이용학 의외로 많이 나왔다? 수특에도 나왔고 수학에도 나왔고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어떤 유의민의 모습 혹은 소외받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함경도민의 모습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기 보세요. 딱 쓸만한 말 백성이 얘기 나오네요. 고향을 떠난 화자 공동체에서 해체됐죠. 그래서 먼 이국에서 명절을 보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때 그 자신의 처지를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나 이백 같은 처지와 유사하게 느껴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저 쓸쓸함, 고독함에 대해 있지만 그게 되게 시적 정신과 격조를 높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예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주제는 그냥 타향에서 느끼는 쓸쓸함. 그 다음에 여기 문제로는 좀 풀어보세요. 2번하고 3번 좀 풀면 되는데요. 2번에서는요. 시어들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원소라는 시어. 그리고 떡국이란 시어. 그리고 오독독이었나? 오독독이라는 시어. 이런 시어들이 뭐였는지 2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번은요.
이 글의 요거 주제적인 거 다시 한번 하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어머니 무덤가에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뭔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되게 슬픈데 문제는 그 사라진 곳에는 뭐가 있다? 예, 여백이 있다. 그래서 여백은 소멸의 의미가 아니고 네, 뭐 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란 깨달음을 드러낸 시다. 그래서 좀 의식의 전환이죠. 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식의 전환. 예, 이런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시사. 또 중요한 작가 나왔어. 선생님 이제 별평 좀 그만 쳤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이육사의 꽃. 네, 이육사 아시죠? 네, 1940년 일제강점기에 막 투쟁했던 독립운동하셨던 되게 지사적인 분이세요. 예,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떤 지사적인 거 있어? 그래, 극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예, 꽃이 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 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되게 계절적인 배경 있지. 일제강점기랑 관련된 계절적인 배경. 예,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경? 계절적인 환기시여. 그리고 어떤 시각적인 부분. 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이 작품은 되게 상징적이에요. 예, 어떤 게 상징적이었니? 예, 뭐 있었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북쪽 튼트라 같은 극한 상황. 얘들 이거 뭔지 알지? 일제강점기. 그리고 저버리지 않을 약속. 예, 극복해야겠다는 의지. 꽃. 봄날의 희망. 어찌 보면 조국 광복. 이런 상징적인 거.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영탄법 있고요. 그리고 점층적인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병렬적인 구조도 있어요. 네, 되게 많죠. 그래서 표현상 특징 좀 많네. 요런 거,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렇게. 특히 3번 상징적인 거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문정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 예, 요 작품은 문제가 신선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라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특이해서 좀 별별 쳐볼게요. 문제가 신선한 문제가 뭐냐면 1번이야. 1번. 1번 보면 신유형이야. 어찌 보면 이렇게도 낼 수 있네 싶어. 뭐냐면 예, 수식어. 얘들아 문법에서 배웠지? 예, 수식어에는 관용어와 부사어. 예, 특히 부사어를 통해서 어떤 시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 그 문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 내용은요.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나 사랑할래, 사랑하고 싶어 라는 사랑의 간절함이에요. 네. 역설적인 거 뭐겠니 얘들아? 예, 사랑하는데요. 어떤 거 하고 싶대? 되게 눈부신 고립을 하고 싶대. 예, 고립되고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딱 붙어있고 싶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결어미가 예, 반복돼요. 어떤 종결어미? 뭐하면 뭐말이 이런 거 반복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되게 어조가 뭐말이 봐봐 의시적이죠. 예, 요런 좀 특이한 점. 네, 요런 신유형 문제 같은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현대시 5. 조준의 선상의 노래 훌륭한 작품이지만 건너뛸게요. 왜? 우리 6월 모평보고에 나왔어. 그래서 건너뛰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정 꽃덤불 2학년 문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치? 바람직한 민족 공동체 수립에 대한 염원. 예, 이거는요. 광복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광복, 온전한 것 같지 않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 더 나은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기대와 희망을 나타낸 시였죠. 예,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후까지 뭐가 흘러가? 예, 시간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 보시면 됐고요. 예, 그리고 꽃덤불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었고요. 예, 여기 나왔네. 꽃덤불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뭔지 알지? 신탁통치 막 이런 거 알잖아. 거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거. 예. 그리고요. 어떤 대립적인 시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복. 예, 그런 것도 있었던 거. 문제로는요. 3번 한번 보세요. 3번이 바로 이 꽃덤불의 시대적인 측면이에요. 그런 어떤 시대랑 이런 거 연결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김수영의 사령.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지만 건너뜁시다. 왜요?
9월 모평에 나왔네요. 네, 건너뛸게요. 자, 나 정호승 윤동주 시집에 든 가방을 들고 얘들아 정호승 시인은 연세대 교수님이셔서 어찌 보면 윤동주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윤동주를 되게 지향을 해요. 윤동주가 살았던 그런 삶, 어떤 걸 지향을 해. 그렇지만 지금 이 지향하는 거랑 자신의 모습이 같을까? 안 같을까? 안 같아서 나는 막 성찰해요. 그러면서 나 부끄러워? 이런 거죠. 위선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고백. 되게 비슷하죠? 윤동주랑. 그런 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시 7. 신동엽, 기영도. 네, 앞에서 김수영을 건너뛰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 신동엽 아주 중요해요. 김수영, 신동엽은요. 1960년대 아시죠? 그 시대의 사회, 그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비판하고 참여하고자 참여 시인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 자유와 평화가 억압되어 민중이 암울하고 부정적 현실이 있던 시기였죠. 그렇지만 그 시기를 극복함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것을 소망하는 시인이에요. 네, 그리고요. 여기 표현상의 특징. 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상징적인 시어가 되게 많아요. 어떤 시어? 하늘! 진정하게 뭔가 팍 트이고 막 하늘, 알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거고 인간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그 하늘을 막고 있는 게 있어. 뭐야? 먹구름, 지붕 덮은 쇠항아리, 이런 것들은 뭐야? 구속과 억압. 그래서 뭐 해야 돼? 내 마음속에 구름을 닦고 내 머리에 쇠항아리를 찢으래지. 그래서 현실을 뭐 하라는 거? 직시하고 인간적인 삶을 찾아 뭐 하자? 노력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외견과 연민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많았던 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나왔네. 두 번째는요. 뭐 해라. 무슨요? 명령한 표현. 그리고 서리적 표현. 그리고 첫 번째 형과 마지막에 같은 무슨 구조? 수미상관 구조. 그 다음에도 되게 많은데 뭐가 있지? 뭐 반복 여기다 써볼까? 반복 그리고 뭐 도치 그리고 영탄 그리고 말이 딱딱 떨어져요. 어떤 직설적이고 단호한 태도 이런 어조 이런 것들도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아두세요. 네, 이 시 이렇게 시대적인 거에 대한 비판과 현실 극복 의지라는 거 반드시 봐두시고 문제 2번 꼭 풀어보세요. 자, 기영도 시인은요. 1980년대예요. 그 당시도 시대적인 느낌 있으시죠? 네네. 지배층의 교묘한 통치술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 의식이 이 작품이에요. 그리고요. 이 작품은 되게 우의적으로 표현돼요. 기억나나 모르겠다. 여기 이분, 뭐 그분으로 대변되는 그 절대적인 뭐 어떤 권력층 있죠. 그리고 그걸 막 선동하는 그치 사회자. 그리고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군중. 근데 그 와중에 뭐가 있어? 누군가의 목소리. 니네 속고 있어 라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되게 우의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기 나왔네 얘들아. 여기 보면 작품 속에 이분, 그분으로 나타내는 권력가 그리고 어딨냐 사회자에서 왜곡되고 미화되는 모습으로 소개.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그 다음에 이거 세모 찾아야 되지. 그 다음에 대중도 문제야. 그거를 막 그대로 따라가. 판단 능력을 상실한 모습. 그렇지만 우리 목소리가요. 문제 제기하지만 어찌보면 배제당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의적 혹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상징적으로 표현상의 특징 두 번째로 해볼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당연히 현실을 뭐 하는 거?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나왔는데 네 번째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로 다시 갈게. 되게 서사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요.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현대시 8. 박남수, 종소리, 황인숙. 네, 볼게요. 박남수는요, 여러분 이미지즘이라고 들어봤나요? 뭔가 이미지에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있어? 네, 종소리를 되게 이미지화하죠. 예, 그래서 종소리를 의인한 화자로 설정해서 자유에 대한 관념을 형상적으로 형상화한 시이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 어떤 이미지로 봐? 종소리를 새, 부름, 웃음, 악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런 것도 봐주시면 돼요. 예, 종소리를 통해서 자유에 대한 거. 그렇지만 표현상의 특징은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얘들아, 고양이가 뭐기 때문에 태어나고 싶을까? 네, 고양이를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그려낸다. 이거 뭐냐면 고양이처럼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자유롭고 이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 예, 표현상의 특징 조금 정리해볼까요? 여긴 없지만 네, 뭐가 있어? 네, 음성 상징어들 많아요. 그리고 어미가 이것도 반복돼요. 그리고 도치로서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것들 특징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여기 종소리에서는요. 문제 3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황동규의 풍장. 얘들아, 황동규는 황순원 씨 아들인 거 아시죠? 예, 뭐 즐거운 편지였나? 되게 너네 나이 때 썼던 그 시, 훌륭한 시도 있고요. 근데요, 풍장이라는 건요, 풍장 자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장은 장례인데, 뭐야? 사람 죽으면 그냥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뭐 이렇게 쑥 흘러가게, 뭐 소멸되게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풍장은요, 존재의 소멸을 통해 얻어내는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는 시예요. 예, 그리고요, 이 풍장의 의미를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의미는 그대로 나타나고 그랬지?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 뭐 하는 삶? 네, 순응하는 삶. 그러면 이 순응한다는 건 다른 말로 자연적이지 않은 거 뭔가 있었지. 현대 물질 문제의 구속에 대해서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인간의 의지를 드러낸 시.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하고 싶은 거야? 진정한, 그치. 진정한 자유.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진정한 자유. 예. 네, 그런 것들 봐두시면 되고요. 요거 없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얘들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건, 우리의 어떤, 순환의 가치?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작품 같아요. 그리고요, 좀 특이한 거는요, 이게 표현생 특징 안 나왔지만, 보면 되게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을 뭐처럼? 산 사람처럼 표현해요. 막 거기다 뭐 있지? 시계를 찾다 막 이런 표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삶과 죽음이 떨어진 게 아니야. 같은 거야. 그런 것도 얘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아, 빠삐용, 영화 사회학. 부자애가 영화 사회학이야. 얘들아, 유아라는 작가는요, 영화 감독이에요. 혹시 권상우 나왔던 말죽거리 잔혹사.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영화랑 뗄 수 없는 작가시고요. 이 작품은요, 현실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삶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는 되게 대조적인 존재들이 있어. 어떤 좋은 거 있었고 안 좋은 거. 좋은 건 뭐겠니? 네, 여기 보시면 빠삐용이랑 같이 연결되는데 빠삐용이고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탈출한 표범, 이게 좋은 거고요. 안 좋은 거는요, 뭐예요? 빠삐용과 대조적인 득하고요. 동물에 남은 3마리의 표범. 이렇게 대조적인 걸 통해서 무기력하고 무비판적으로 현실적으로 순응하는 현대인의 삶과 세태를 비판하는 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 대조라는 거 꼭 한번 잘 챙겨보세요. 자, 신경님의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느티나무를 의인화해서 어찌 보면 서로 의지하면서 상생하는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생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삶. 자, 표현상의 특징은 지금 첫 번째 나왔네요. 뭐 하고 있다고? 나무를
예, 의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어딘가 있을 텐데 예, 보시면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예,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예, 네 번째, 특정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뭐뭐하고 이렇게 특정 어미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얘들아 어미 반복하면 당연히 끝이니까 예, 가군이 형성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나무를 통해서 우리 공생하자. 얘들아 그 뭐였지? 앞에서 신윤복에 예, 수필도 있었죠. 소송이, 소나무. 예, 그런 거랑 같이 어떤 나무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 자, 고재종, 들길에서 마을로. 이 작품은 저물역 들길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생명력과 농촌마을에서 느껴지는 향토적 정치를 형상화해서 예, 인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시다. 네, 그리고 특징은요. 예, 첫 번째 그거 알아두세요. 들길에서 마을로 시선이 예, 이동한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시각, 청각, 후각. 되게 다 감각적 이미지가 많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 묘사적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 마침표, 쉼표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의태어를 통해서 예, 운율감을 드러냈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삶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삶을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했던 시다. 예, 요거는 문제 좀 풀어보세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셔요. 자, 이제 마지막 현대시 11 나이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시예요. 예, 그리고 송수건의 등꽃 아래 서서 예, 이 나이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요. 타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화자가 대상을 진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시다. 즉 다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이에요. 맨 처음엔 선입견으로 싫어 이랬다가 알고 봤더니 제가 저런 모습이 있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성찰하는 시기도 해요. 네, 그리고요. 표현상의 특징 여기 안 나왔지만 좀 써볼게요. 예, 이거 경어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숭아나무라는 지시어가 엄청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도치 그리고 얘들아 복숭아나무 의연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써볼까? 어떤 색채적인 이미지, 색채어가 반복되고 있다. 예. 이거는 이 내용이 되게 좋아요. 한 번쯤은 여러분의 삶과도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네, 문제로는 3번 한번 꼭 풀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송수건의 등꽃 아래서 얘들아 우리 운동장 내려가면 등나무 있지 등나무 예, 그거예요. 즉 넝쿨진 등꽃송이의 모습을 통해서 넝쿨이 되었어. 그래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시예요. 얘들아 어찌 보면 꽃, 나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한 시예요. 그래서 등꽃을 통해 발견하는 삶의 의미, 가치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앞쪽에 좀 힘을 더 줬죠.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 별표한 거, 문제 풀어보라는 거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션은 당연히 현대시에서 여러분이 나올 것 같은 작품, 한 작품 선택해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세요. 그럼 안녕!